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왜 해야 되는지 계좌를 투고 준비까지 했잖아요. 주식 수정란.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가 뭘 사긴 사야 되잖아요. 뭘 사긴 사야죠. 그리고 계속 주식 얘기하고 있는데 예. 뭘 살 건지. 뭘 살 건데? 예. 주식은 도대체 뭔데? 먹는 건가? 밥 먹는 주식인가? 주식 수정란. 야, 같이 주식 수정란을 해두겠습니다. 왜냐면 나는 아직 수정 상태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예. 일단 아가방으로 하고요. 예. 자, 우리가 주식을 하나 사가지고 어쨌든 10,000원이라도 벌 수 있도록 한 달 후에. 네. 예. 10,000원 벌 수 있습니까? 100만 원 사가지고? 그럼요. 100만 원치 사서 10,000원 버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통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주식시장에서는 처음 하는 분들이 일단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률이 높아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하는 게. 예, 그리고 저희 이 주식 아가방의 출발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최근에 미국 관세 때문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썩 좋지 않거든요. 일종의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이 기회다 또. 그렇죠. 조정은 기회다. 그래서 타이밍도 되게 좋아요. 예, 여러 가지. 그래서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계좌를 개설했어요. 예. 아직 아무것도 안 샀어요. 안 샀죠. 계좌만 개설했어.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가방에서 받은 질문 중에서 제일 이제 우리가 생기초니까 주식을 사라. 우리가 지금 그거를 계좌를 강의를 열었다라고 하니까 그 주식이 뭔데 근데? 아, 주식 자체가 뭐냐고. 예, 예. 그래, 그거부터 알려달라는 수정란이 요구가 그 사람은. 많았어요. 예, 예. 그 사람은 우리가 살려는 게 도대체 뭔데? 주식 시험관. 예. 그 지금 강제 출산이다. 시험관일 수도 있겠다. 네. 일단 주식이 뭔데? 그거부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주식이 뭐냐? 예. 당신이 산 게 뭐냐? 그걸 아셔야 되니까요. 예. 주식이 뭐냐? 예. 일단 주식을 알려면 짧게 예. 1분 내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법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법인. 법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법적으로 예.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자연인, 예. 하느님. 자연이 만든 사람. 근데 그거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 실제로 우리가 손잡고 맛보고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이 있다고 믿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그 법인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이 만든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법인이라는 말을 써요. 법인, 엄마 아빠가 만든 건 자연인, 우리끼리 머릿속에서 만든 가짜 사람 법인. 근데 우리 그걸 있다고 믿잖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연인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자기가 내가 스스로 주인이라는 것도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도 자기가 결정해요. 근데 우리가 만든 이 가짜 사람,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가짜 사람, 가짜 사람인 이 법인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주인은 누굴까요? 얘는 어떤 작동 원리로 움직인다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결정해야 되는 게 주인이 누군데? 얘는 뭐 누가 움직이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가짜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야, 이렇게 주식시장 강자가 들어가는 건 처음 들어. 그렇죠. 네. 그래서 법인격이라는 무엇인가부터 시작하는 예, 예. 그래서 가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법에서 있다고 우리끼리 믿자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지. 삼성전자라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지만 저 용인 어디에? 강남 어디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연인이 인격이 있는 것처럼 법인격이 있다고 예, 믿자. 있다고 믿자. 그러면 걔를 누군가는 소유해야 되고 누군가는 걔한테 움직이라고 명령을 줘야 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그냥 주인이라고 하자 우리가. 주인. 근데 그 주인을 어떻게 정하냐? 돈 낸 사람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돈을 다 냈어. 내가 100% 주인이야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야. 너도 내고 너도 내고 너도 냈어라고 해서 돈 낸 사람을 여러 사람으로 지분으로 쪼개요. 그러면 주인이 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떤 가상의 법인을 뉴스공장이라는 법인을 우리가 있다고 믿어놓고 우리 셋이 33.3으로 같이 갖고 있자라고 믿으면 우리는 33 갖고 있다는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이 우리에게 쪼개져 있다는 증서를 우리끼리 만들자. 그래서 지분 증권이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 만들었었어요. 처음에는 나 30%, 너 30%, 너 50%,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계약서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우리의 지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쪼개진 걸 주식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지금은 네. 그 쪼개진 권한을 액수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너는 5,000원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회사를 10,000원짜리라고 우리끼리 스스로 정의해 놓고 9,000원 계산하기 편하게 9,000원이라고 해 놓고 3,000원, 3,000원, 3,000원씩 냈지. 그러면 여기 종이에다가 액면가라고 해서 3,000원 이렇게 쓰고 이걸 한 장으로 처리해도 되고 액면가가 1원이야. 그러면 이걸 3,000장 갖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마음이에요. 다만 우리는 지분으로 이걸 쪼개서 주인된 권리를 갖겠다라는 게 그게 주식이고 원래는 종이로 돼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걸 다 종이로 이 회사한테 발급받았어요. 그래갖고 이게 다 증서라는 말, 증권이라는 말이 옛날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예. 옷장에 네. 종이 쪼가리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있어요, 진짜로. 30년 된 종이 쪼가리. 예.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통장 거래하면 다 통장으로 종이 통장을 갖고 은행을 갔단 말이에요. 도장 들고 막. 근데 지금은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해서 종이 통장 있지만 전자화됐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종이 증권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 회사에 100분의 1만큼 갖고 있는 주주요. 뭐 1000분의 1만큼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예를 들어 11% 갖고 있는 주주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지금은 종이로 11%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최고 부자죠. 예, 직간접을 다 합친 겁니다. 예, 근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종이로 써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종이 귀찮으니까 통장 없어진 것처럼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전자화되어 있어요. 이제는. 돌아다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고 팔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너 회사에 1,000원치 가지고 있어? 아, 난 이거 1,000원인데 이거 900원 가치밖에 없는 거야. 없다고 생각하면 파는 거고. 그렇죠. 나는 1,100원 가치가 있어. 그렇게 보여. 앞으로 잘 될 것 같은데 그럼 사는 거고.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엔 주식회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근데 이 주식회사가 자본주의나 산업계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업을 만들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은행에서 꼬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한테 자금을 모으든지. 근데 은행에서 돈을 꼬우면 이건 무한 책임이었어요. 끝까지 갚아야 돼요. 그런데 주주들한테 쉽게 말해서 돈을 끌어오면 이건 유한 책임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만.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망해도 못 갚아도 그냥 나는 주식 투자 끝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전개되냐면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유한 책임이니까. 그래서 혁신 기업들, 그래서 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생산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토대가 됩니다. 근데 내가 이 회사를 만드는데 100만 원이 필요한데 주식을 100만 원치 발행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분을 나눠주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을 조달했을 경우에 이런 이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한 책임이라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이광수를 믿고 박시동을 믿고 돈을 꿔줬어요. 끝까지 제가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가짜 사람 얘를 만들었잖아요. 법인격. 그러니까 얘가 책임지는 거니까 내 책임이 아닌 유한 책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회사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에서 뭐 이게 불로소득이다 이런 생각보다도 우리 사는 세상 그리고 자본주의 이런 시장 경제에서 주주가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갖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무부여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좋아해서 그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런 의미로. 그럼요. 이게 내가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를 응원하는 의미의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고전적 의미의 주식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게 돈이 되니까 사고 팔고 막 하는데 난 이건 안 팔아. 난 여기서 한 주라도 주주가 되는 게 의미가 있어서 그걸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네. 자, 지금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있다. 네. 어떤 연예인이 어떤 회사 소속이야. 그럼 그 회사가 발행한 그 연예인 굿즈, 인형 이런 거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 응원할 거야. 나 주주 될 거야. 그래서 그 회사 사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주식 계좌를 일단 개선했으니까 개선해서 이제 이제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사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그러니까 됩니다. 뭘 사느냐. 그래서 이제 뭘 사느냐인데 크게 이제 구분하면 첫 번째 이제 시장에 딱 들어가면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 자 코스닥이냐 코스피냐. 잘 띄워주세요. 이거 댓글 있어요. 코스피냐 코스닥. 네. 자 이거를 일단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주식 투자 이미 하는 사람들은 야 그래서 빨리 뭐 살지 알려줘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딴 데 가세요. 기초를 좀 탄탄하게 가지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그분들은 주식 방송 많잖아. 거기 가시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주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맞습니다. 걸음걸이부터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갈 거예요 좀 이따가 저희가 네. 천천히 가시죠. 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쉽게 말해서 대형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그런 대형 시장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중소나 벤처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건데 뭐 저런 구분법을 굳이 뭐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 크고 대부분 알고 있는 기업들은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회사들이 상장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코스피가 5천 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3천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저 코스피의 5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지금 해외의 전문기관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저 코스피 코스닥은 시장 이름이에요. 시장 이름.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같은 시장 이름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이 유통되는 시장.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예. 그리고 저 시장에 내 주식을 올린다. 그게 상장이에요. 상장한다. 예. 내 것 좀 거래하시오. 예, 상장을 안 하면 주식회사 뉴스공장을 그냥 김어준과 박시동, 이광수 우리끼리 거래해도 돼요. 네. 근데 시장에 올려놓고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하세요라는 게 상장이라는 뜻입니다. 상장. 예. 저기는 시장. 저는 뉴스공장도 상장 가능하다. 가능하죠. 네. 그럼요. 네. 통과할 수 있을까? 저희가 수 있죠. 도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솔직히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심사를 하면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구분하는 게 뭐냐면 일단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구분 그러니까 실용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인 측면에서 구분해 보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투자의 종류예요, 이제. 그렇죠. 예. 일반 투자. 그냥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 하고요. 예. 또 하나는 ETF.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그렇죠. ETF 이런 거 나올 때 좌절하거든요. 나 모르는 새끼다. 그러고 튀어라 그러고. 아니 왜 갑자기 ETF가 튀어나오냐면 네. 방금까지 잘 따라왔어요. 어떤 네. 분들이 잘 따라왔어. 그래 그게 주식이라는 거지. 그래 지분율 나눴다는 거야. 근데 어디서 저런 시장 남대문 마켓처럼 시장이 있다는 이해가 거야. 딱 가. 그래 시장을 싹 봤더니 뭐야 시장에 내가 알고 있는 거 말고 다른 물건이 있네. 지금 그래서 헷갈릴까봐 시장에 가보니까 똑같은 물건이 두 개가 있다 대표적으로 하나는 주식, 하나는 ETF. ETF가 뭐냐 이거야.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근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 ETF를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언론이나 유튜브에 나오셔서 한국의 주식시장 5천 간다. 그러면서 나도 지금 주식을 사고 있다. 그런데 개별 주식을 안 사고 보시는 것처럼 ETF를 매수했단 말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고위공무원들은 개별 주식을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정책을 자기가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ETF를 투자하셨는데 저 ETF는 뭐의 약자냐면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약자예요. 그거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지. 그렇죠. 자 이제는 설명해 드립니다. 일단 펀드예요. 펀드. 이거를 단어를 풀어놓잖아요. 네. 그럼 모르는 게 3배로 늘어나요. 그렇죠. ETF 하나 몰랐는데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주식을 사고 싶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하든지, 하나는 남한테 맡기든지.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펀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1,000만 원 있으니까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기면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주식을 매수해서 이익이 나거나 손실 나거나 이제 투자자한테 배분하는 방식이죠. 이게 그동안 이제는 계속 되어왔던 방식인데 이 펀드가 약점이 있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펀드 매니저가 무슨 종목을 사는지 잘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렇지. 그리고 뭐냐면 해지하는데도 되게 힘들어. 수수료도 높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자기 결정권이 되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이 필요해도 해지도 좀 어렵고 쉽게 말해서 거래도 안 되고. 그래서 펀드를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거래되는 펀드를 만든 거예요. 아, 오케이. 네. 야. 그러니까 남한테 맡겼는데 돈을 이제 나의 결정권이 좀 높아진 거죠. 원래 펀드라는 건 펀드 매니저하고 네. 당사자 간의 계약인데. 그렇죠. 이거는 그 고유한 계약이었어요. 근데 이 계약 자체가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다시 한번 그럼 제가 일상용어로 네. 일상용어로. 펀드는 뭐냐면 왜냐면 이거 댓글 바로 올라옵니다. 네. 복잡하네요. 있지. 있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 항아리.
공장장 여기 10,000원 넣으세요. 나도 10,000원 넣게 형님도 10,000원 넣어. 이렇게 딱 항아리 안에 3만 원이 있어. 요거가 펀드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걸 해지할 그럼 이 항아리가 있는 3만 원 가지고 주식도 사고 꺼내려면 깨야 돼. 아예. 그렇죠. 부동산도 사고 해야 되는데 항아리 깨야 돼. 힘들어. 야, 나 중간에 빠지고 싶다 그러면 거기 돈 넣어서 빼려면 손도 들어가야 되고 깨야 돼. 그렇지. 이게 펀드의 쉽게 말하면 가입과 해지랑 네.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깨지 않고 이 펀드 상태, 이 항아리 상태를 아까 우리가 얘기한 주식처럼 시장에 올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깨지 않고 나 저 펀드에 요만큼 권리 있거든. 이거 살 사람이라고 해서 나의 펀드에 대한 권한을 사고 팔도록 형태를 바꿔서 여러분께서는 주식시장 딱 가보니까 주식도 있고 ETF도 있네. 이 상품을 이제 이 펀드는 펀드 매니저 유명한 사람이야. 여기 수익 많이 나. 그렇죠. 나 여기 있거든 권한이. 권한이 내가 요만큼 있어. 이거 살래? 네. 네가 이 펀드 들어가 그러면. 그렇죠. 원래는 깨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요 권한을 파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래서 펀드가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펀드가. 그거를 펀드를 매일매일 사고 잠깐만요. 할 수도 있어요. 손 집어넣어서 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이 사람아. 해야 돼. 손이 안 들어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펀드. 근데 그게 불편하니까 우리는 아예 더 편하게 할게요라고 ETF로 바꿔버린 거예요. 펀드도 있고 ETF도 있는 건데 그치. 펀드는 주식시장에 없어요. ETF 형태를 띄어야 주식시장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세한 형태까지는 말 안 해도 네네. 개념을 이해하면 되니까. 그렇죠. 아, 그런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ETF를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사잖아요. 그럼 펀드처럼 그 ETF가 자동적으로 개별 주식들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인서트 2를 볼게요. 인서트 2. 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투자하신 코스피 200 ETF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매입했다. 네. 그럼 100만 원이 이렇게 비중대로 나눠서 각 투자 종목으로 나누어져요. 이 정도 저거죠. 저걸 네, 좋아하시네. 네, 그렇죠. 그 나누는 거를 전문가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이건 이 ETF는 이 구성도 좋고 전문가들 보니까 아주 알찬 전문가들이네. 네. 그러면 그 당연히 거래가 잘 되겠지. 그 ETF. 저 사진 계속 띄워놓고요.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줄이니 주식 수정란들에게 ETF라는 어려운 개념을 얘기하냐면 네. 어렵지가 않는데 시장에 딱 가면은 삼성전자를 사든지 아니면 ETF를 사든지 네. 이 두 개를 산다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뭐 살까? 이 궁금증에 대해서 주식 아니면 ETF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내가 삼성전자를 10,000원 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저 코스피 200이라는 ETF에 10,000원을 사면 내 10,000원이 사실은 저기 있는 저 비중대로 쫙 나눠져. 2,100원은 삼성전자, SK는 1,000원, 저 뒤에 있는 현대로템은 1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진 걸 내가 갖게 된다. 그러니까 실패 확률도 더 낮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대신 크게 성공하지도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한 주를 사는 것보다 네. 이 ETF를 사면 삼성전자를 20%만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어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 오르면 삼성전자 한 주를 갖고 있으면 5%를 다 쉽게 말해서 먹지만 여기서는 1%만 먹는 거예요. 20%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거꾸로 망할 때도 덜 망하는 거죠. 덜 망하죠. 네. 덜 망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성향에 따라 투자를 하면 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갔어. 네. 그러니까 이제 초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뭘 살까가 지금 계속 고민이잖아요. 이제 계좌를 텄으니까. 그래서 종목을 고르는 것도 이제 우리가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것도 멀고 무섭다. 복잡하고 무섭고 재무제표 분석까지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좋은 거 뽑아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내가 사면 되지 않아라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둘 중에 하나를 사게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자 저렇게 해서 ETF는 몇 개입니까? 300개인가 400개 되잖아요. 38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못 골라.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아. 이제 ETF를 고르는 방법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왜냐하면 추석날 보면 종합선물센터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숙제는 뭐냐면 자 ETF 중에서 지수 ETF 즉 여기서 말씀드린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똑같이 ETF를 한 주만 사보시는 거예요. 아 똑같이? 네, 한 주만. 아.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출발하니까 일단 계좌를 만드셨잖아요. 네. 한 주만 사보는 겁니다. 자, 다시 띄워줘 보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뭘 샀는지. 네. 자 따라서 네. 한 주를 사시는 거예요. 다음 숙제는. 한 주. 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그러면 거다. 한 10만 원 돈도 안 들어가잖아. 한 주씩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얼마 안 들어요? 얼마 10만 안 원, 10만 원도 안 들어요. 네. 한 주. 네. 알았어. 네. 네. 이걸 다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그냥 경우는- 사고 또 듣는다. 왜냐면 투자에서는 일단은 행동하고 같이 해야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네. 또 사면서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주는 그냥 사세요. 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얼마 안 하니까 그냥 사세요. 아무튼 오늘 근데 초심자들이 가장 그 경계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일어서자마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 열심히 해봐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뭐 5천 간대? 그러면 나 몰빵. 엄청나게 해야지. 그러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 됐어? 나 지금 잔고 얼마 했어? 2,200? 오케이 2,200 다 쏴. 인생 이러면 안 돼. 네. 이런 분들 꼭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놓고 우리 방송 탓한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가시니까 아가면 일단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뛰면 안 됩니다. 이유식부터 먹어야 돼. 자, 한 걸음 한 걸음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주식을 사는 것부터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10만 원 안 합니다. 이재명 대표 그대로 한 주씩 네. 하면. 네. 10만 원 안 하니까 또 그런 걸 올라오네. 어떻게 사요? 계좌를 트라고 했잖아. 계좌를 타야 살 수 있어요. 예. 증권사 하나 가지고 계좌를 터라. 아까 그 이재명 쿠팡에서 삽니까? 그 얘기 쿠팡에서 주식 안 판다고 이 사람들아. 그런 것도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증권이든 뭐 신영증권이든 한투증권이든 해서 계좌를 트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말씀드린 코스피 코스닥은 시장이에요. 시장. 예. 그다음에 우리 같은 계좌가 있는 그 거기는 증권회사예요. 네. 우리는 주주예요. 그럼 제가 증권회사를 머슴으로 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주문 넣을 테니까 네가 가서 시장 가서 사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이것도 알려드렸네. 네. 주식이 실물이라고 생각해서 예전에 실물이었죠. 어디 가서 그 종이를 살아야 되는 줄 아는 분들 있어요. 나이 많은 분들. 실제로 중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가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텔레비전 보면은 주식시장 앉아가지고 빨간 목을 파란 있고 그럴 네. 때 저희가 주식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종이 없어요. 어디 가서 사는 게 아니고 마트도 안 팔고 쿠팡에도 안 팝니다. 이거는 증권사를 통해서 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증권사에 계좌를 트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일단 라이센스를 증권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중개하는 권한. 네. 그래서 증권사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받는 건데 지금은 대부분 증권사들이 국내 주식은 수수료를 안 받고 있다. 그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내가 종이를 직접 살라고 삼성전자 가가지고 증권 종이 내놓으라고 주식 몇 개 팔 거냐고. 그럼 삼성전자가 나와서 좌판 깔고 막 팔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하잖아. 그 사진 나오네요. 주권 예전에 저렇게 생겼어 예, 진짜로. 옛날에 저런 종이를 네. 진짜로 사고 팔고 그 거래하는 장롱 속에 저게 들어있었다고. 예, 저것도 예. 주식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네. 종이가 하도 많으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전자로. 그래서 저걸 살려면 증권사에 있는 계좌에 저걸 예를 들면 한국전력 이렇게 쳐. 그러면 한국전력이 딱 떠. 그럼 지금 매수 한 개 이렇게 딱 해서 매수 버튼을 딱 눌러요. 네. 그럼 증권사가 우리 고객님이 매수하라고 나한테 명령을 줬구나라고 해서 그 명령을 받아들고 지금 시세가 얼마니까 체결됐다고 알려주고 얘가 대신 체결해주는. 그렇죠. 증권사 예. 심부름센터고. 증권사 또- 심부름센터예요. 근데 이 증권사를 통해서만 사고 팔도록 만들어놨어. 이 시장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저거 회사에 주식 하나 내놓으라고 해서 쿠팡으로 배달받고 안 돼요. 로켓 배송되냐고. 반품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제. 예. 자, 그 개념부터 그렇죠. 지금 50대 이상은 저도 주식을 보고 자랐거든요. 네. 장롱 속에 있는 주식을 봤어요. 그래서 실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전히 아니다. 그러니까 비상장은 여전히 실물 발행 가능합니다. 그 진짜도 지금 저 상장회사도 여러분이 삼성전자랑 예탁원에 찾아가가지고 그런 사람은 없지만 실물 내놔라 그럼 발행해줘요. 근데 그런 실을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런 않죠. 겁니다. 예. 자, 계좌 어떻게 하냐 지난주 방송 보시고요. 예. 그 중에 ETF 사라. 예, 오늘 첫 걸음으로 일단 접근 방식으로 일단 개별 주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한 걸음 디딛는 게 중요하니까 이재명 ETF에 대해서. 대통령이 샀다고 하는 ETF 사라. 네. 그렇죠. 한 주를.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고 뭐 구루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일단 탑으로 찝는 건 사실 워렌 버핏이고 워렌 버핏이 항상 투자의 규칙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규칙 절대 잃지 마라. 뭘 잃지 말라는 거야. 돈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돈을 잃지 마라. 어떤 뜻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돈을 벌려고 하죠. 네. 그러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이게 감정이 섞이면서 버는 게 아니라 잃지 마라. 잃지 마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잃지 마려고. 마라.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원칙은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실 때 저걸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을 벌려고 막 엄청나게 돈 벌 거야 알고 난 투자를 시작하면서 잃지 말아야지라고 행동하면요. 그리고 투자하면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돼요. 저거 언제 올라가나 이렇게 보지 말고 그렇죠. 잃지 않도록 관점을 그렇게 보고 그렇죠. 여기가 위험이 발생했네. 그렇죠. 그럼 팔아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로 남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중간에 한 번 됐다가 마음에는 다 날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실 때 오히려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만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역설이죠. 투자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꾸로 첫 번째 마음가짐이 뭐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난 앞으로 잃지 않아야지. 이런 그렇게 조심스러운 돼야 마인드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그렇죠. 돼. 절대. 예. 예. 잃지 이런 마라. 방식으로 왜 이게 중요한지를 또 다음번에